U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앓는 소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U자를 더해서 술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장인이다. 그래서 의원 할 때 이 U자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 할 때 안녕하세요. 예. 26강, 25강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26강은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는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판단. 제가 이제 책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목차를 보면 판단하는 거의 마지막 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1에서 5강까지는 수에 대한 거고요.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하는 게 1, 2, 3, 4, 5, 6, 7, 8, 9, 10도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개수만 세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한일은 하나이다. 하늘은 천이고 두이는 땅이고 석삼은 뭐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도 다 의미를 부여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강부터 이제 26강까지 21개인데 이거는 판단하는 기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흐르고 끌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분류한 겁니다. 이게 누가 분류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면은 훨씬 더 한자를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26강은 판단하는 기준의 마지막 번째 강입니다. 네. 자, 마지막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디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근데 이상한 거죠. 분명히 옛날에 썼던 한자 부수에는 이 두 개가 다른 부수예요. 지금은 하나로 합쳐졌죠. 네. 근데 하나는 이렇게 흘러져 있고 요거는 흘리지 않았죠. 네. 이거는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도 사용하는 건데 이 한자는 어떤 그 부수는 이 부수죠.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보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글자예요. 감추다. 상자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감춘다는 의미죠. 예? 감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려면은 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가르쳐 드렸죠. 이 부수를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냐 나올 때 에어쌀 위. 예. 근데 이게 입구 부수로 다 돼 있죠. 그래서 나라국자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라국자. 여기에 입구고 에어쌀 위. 그래서 지나간 거지만 에워싼다는 건 나무도 에워싸야죠. 그래서 묶을속이 된다. 묶을속이 풀려면 8팔이 들어가서 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자의 의미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해요. 숨고 뚜껑을 덮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집에는 다 뚜껑이 있잖아요. 네? 뚜껑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상해버리죠. 네? 근데 이거는 감출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죠. 예?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벌린 거죠. 벌리니까 구덩이가 되겠죠. 그냥 지금 안 봐도 이거는 벌린 거예요. 근데 이 감출래는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상자방이 되는 거예요. 상자를 할 때 항상 눕혀놓으면 상자가 되죠.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갖고 상자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죠. 위에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상자 하면은 보통 옆으로 눕히지 않아요? 위에 아래로. 죄송합니다. 그 중국집에서 배달 오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네. 요즘은 뭐 문화가 바뀌니까 다 바뀌잖아요. 네? 아마 중국집에 배달되는 문화 이런 걸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배달 음식을 하면은 이렇게 오지는 않죠. 대부분 뭐 플라스틱 봉지에다가 다 이제 해갖고 오니까. 자, 이게 감출의 상자방입니다. 자, 용례가 어떤 거를 좀 한번 볼게요. 상자방은 물건을 받아두는 그릇이다.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수, 물, 지기. 죄송하지만 이게 잘못 넣은 겁니다. 제가 이걸 감출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자방이나 감출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둘 다 그 안에다 뭐를 넣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넣으면은 그 뚜껑을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뚜껑이 있으면 상자가 되는 거고요. 뚜껑이 없으면 들어가죠. 그리고 뚜껑을 없으면 어쨌든 감추죠.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공용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는 물건을 스물지게요. 물건을 받아두는 그릇이에요. 자, 우리 그릇에도 뚜껑이 있는 그릇이 있고 뚜껑이 없는 그릇이 있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뚜껑이 없는 그릇을 써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어디 가서 많이 보냐면은 박물관을 가보셔야 돼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대부분 뚜껑이 있어요. 예, 화장품에도 뚜껑이 있고 명기라고 그래서 죽은 자의 그것도 작은 걸로 해서 전부 뚜껑을 놔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뚜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를 담아놓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상자방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자, 상자방에서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시작은 화살시예요. 화살시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상자에다 뭐를 갖고 다녀요? 화살을 갖고 다니는. 왜 화살을 갖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연구가 안 돼서.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상형 문자에는 이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이 글자를 써서 이런 글자로 발전합니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글자로 발전합니다. 병들 질이죠. 네, 질병할 때. 네, 그러니까 화살시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화살하고 관련된 모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화살에다가 뭐 독약을 묻혀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원의가 돼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을 할 때 이 글자를 쓰지는 않죠. 이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창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창수를 더해서 앓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 몽둥이로 두들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 어려서의 기억은 그 무술 그 뭐죠? 민속 신앙을 하는 분이 뭐 이렇게 신들리면 막 두들겨 패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런 게 제가 어려서 본 것 같아요. 예? 귀신 들리면은 뭐 예, 혹시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 병을 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를 쓰지는 않죠. 병을 앓으면 이제 고쳐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앓으면은 고쳐주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되냐면 이런 글자가 되죠. 네.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근데 U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앓는 소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U자를 더해서 술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장인이다. 그래서 의원 할 때 이 U자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 할 때 이제 병자를 쓰지만 요즘은 옛날 같으면 요즘은 의원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제너럴리스트하고 프로페셔널하고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의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나면 가면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프로페셔널로 다 바뀌었어요. 알아서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 가고요. 속이 아프면은 내과 가고, 그 다음에 뭐가 째졌다 그러면은 외과 가요. 그 다음에 뭐 알아서 가죠.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문화되지 않았죠.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요즘은 제너럴리스트가 가정의학과죠. 그래서 가정의학과 가면은 웬만한 건 다 알아서 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원 그랬는데 요즘은 병원이라고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병, 공, 약. 공자가 들어가죠. 아직 배우지는 않지만 장인공이에요. 어떤 규칙 만드는 거예요. 규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결국은 치료하는 방법도 만든 거죠. 그래서 의술, 의학, 의료, 의원 이렇게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문자가 만들어지는 문자 서열대로 설명드린 거고요. 이 26강인데 26강은 6강부터 26강까지 선생님들 이런 글자를 다 배운 겁니다. 네. 배우셨죠? 이게 보이시죠?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뜨문뜨문 넣은 거예요. 이게 분별할 번, 마디, 촌, 뚫을 곤, 그죠? 예, 이거는요 보일 시. 예, 보여지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있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일시, 기운, 기. 그래서 작을 소, 큰데. 그 다음에 아기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작을 요, 예? 높을 고, 씨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구도 되지만 에워쌀 위, 돌회, 이게 들림, 멀경, 덮으라, 방방에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깃발 나붓길 언, 날비, 안일비, 그죠? 도착할 비, 오늘 배운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살릭, 그죠? 이 다음에 없을무 또는 없을망, 그 다음에 상자방.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이거는 이 유튜브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6강에서 오늘 하는 26강까지가 이게 전부 다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 1, 2, 3, 4, 5, 6, 7, 8 있죠? 그거를 아시고 싶으신 분은 1강에서 5강까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강의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하면은 나중에 그 부분만 이어서 보시면 될 거예요. 27강은 이제 뭐를부터 하냐면 27강은 권위의 개념입니다. 네, 권위를 나타내는, 제가 이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어떤 그 글자에는 권위를 표시하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 글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렇게 묶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은 이 강의가 훨씬 더 유튜브 하는 부분에서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목, 오늘도 유학했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